동유럽의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지만 이번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은 폴란드가 아니라 바로 크렘린입니다. 러시아가 철도망을 노린 비열한 지하 공작에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그들은 폴란드 한국 동맹으로부터 얼얼한 따귀를 맞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러시아 군부를 경악하게 만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강철 괴수 K2 흑표가 마치 죽음의 유령처럼 조용히 국경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단호한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동시에 방금 도착한 30문의 천무 호마르케 로켓 시스템이 뿜어낼 화력의 비는 숨막히는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러시아는 간첩을 이용해 더러운 수를 쓰려 했지만 폴란드는 한국에서 온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응수했습니다. 기술과 속도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는 푸틴이 단 한 번도 계산해 넣지 못했던 최악의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충돌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도널드 터스크 폴란드 총리는 18일 오랫동안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일해온 우크라이나 시민 2명이 폴란드 철도망 파괴, 공작의 용의자로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공격자들이 철도 재난을 일으키려 했다고 비난하며 이들이 러시아 특수기관과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전례 없는 사건에 직면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면전 발발 이후 폴란드 안보에 있어 가장 심각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도와우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만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복에 성공한다면 다음 차례는 우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느니 차라리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더 선지는 18일 푸틴, 폴란드 철도 대폭발로 전쟁 준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폴란드 최고 군사령부가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이번 철도 파괴 행위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관계를 통한 일종의 전쟁 행위로 규정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군 총참모장은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선지가 언급한 무기와 로켓 시스템은 바로 한국산 K2 전차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 폴란드명 호마르K입니다. 18일 천무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K 30문이 추가로 폴란드에 인도되었습니다. 앞서 126문이 인도되었고 2월 18일에 18문이 추가되어 144문이 되었으며 이번에 30문이 도착함으로써 폴란드는 현재 총 174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폴란드군은 동유럽 최강의 미사일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이 폴란드 최전방에 신속하게 배치되고 있으며 훈련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K2 전차 20대가 폴란드에 인도되어 1차 실행 계약 물량 180대 인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폴란드는 K2를 전방 지역에 배치해 왔으며 이번 인도분 역시 신속하게 최전방으로 보내졌습니다. K2 전차가 야밤에 폴란드 제15 기계화요단으로 이송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제15 기계화요단은 폴란드 북동부, 발트 3국 국경 근처에 주둔하고 있어 나토 동부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기동성과 방어력에 특화된 나토 및 폴란드군의 핵심 부대로 현재 노후화된 타이-112와 PT-91 전차를 K2 전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지만 이번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은 폴란드가 아니라 바로 크렘린입니다. 러시아가 철도망을 노린 비열한 지하 공작에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그들은 폴란드 한국 동맹으로부터 얼얼한 따귀를 맞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러시아 군부를 경악하게 만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강철 괴수 K2 흑표가 마치 죽음의 유령처럼 조용히 국경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단호한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동시에 방금 도착한 30문의 천무 호마르케 로켓 시스템이 뿜어낼 화력의 비는 숨막히는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러시아는 간첩을 이용해 더러운 수를 쓰려 했지만 폴란드는 한국에서 온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응수했습니다. 기술과 속도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는 푸틴이 단 한 번도 계산에 넣지 못했던 최악의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충돌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도널드 터스크 폴란드 총리는 18일 오랫동안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일해온 우크라이나 시민 2명이 폴란드 철도망 파괴, 공작의 용의자로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공격자들이 철도 재난을 일으키려 했다고 비난하며 이들이 러시아 특수기관과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전례 없는 사건에 직면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면전 발발 이후 폴란드 안보에 있어 가장 심각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만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복에 성공한다면 다음 차례는 우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느니 차라리 끝까지 싸우겠다. 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The Sun 지는 18일 푸틴 폴란드 철도 대폭발로 전쟁 준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폴란드 최고 군사령부가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이번 철도 파괴 행위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관계를 통한 일종의 전쟁 행위로 규정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군 총참모장은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선지가 언급한 무기와 로켓 시스템은 바로 한국산 K2 전차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 폴란드명 호마르 K입니다. 18일 천무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 K 30문이 추가로 폴란드에 인도되었습니다. 앞서 126문이 인도되었고 2월 18일에 18문이 추가되어 144문이 되었으며 이번에 30문이 도착함으로써 폴란드는 현재 총 174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폴란드군은 동유럽 최강의 미사일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이 폴란드 최전방에 신속하게 배치되고 있으며 훈련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K2 전차 20대가 폴란드에 인도되어 1차 실행 계약 물량 180대 인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폴란드는 K2를 전방 지역에 배치해 왔으며 이번 인도분 역시 신속하게 최전방으로 보내졌습니다. K2 전차가 야밤에 폴란드 제15 기계화여단으로 이송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제15 기계화여단은 폴란드 북동부 발트 3국 국경 근처에 주둔하고 있어 나토 동부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기동성과 방어력에 특화된 나토 및 폴란드군의 핵심 부대로 현재 노후화된 타이-112와 PT-91 전차를 K2 전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야간에 수송하는 이유는 러시아 정찰 위성의 감시를 피하고 민간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에 이동하면 경로, 규모, 속도가 추적될 수 있지만 야간 이동은 식별을 훨씬 어렵게 만들어 탐지 가능성을 낮춥니다. 현재 러시아가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에 대해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전력의 질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차원의 전율입니다. K2 흑표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러시아의 낡은 전투 교리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T-11나 PT-9, 원 같은 둔중한 구형 전차에 의존했던 폴란드군에게 최고 시속 70km를 주파하는 K2의 도입은 혁명입니다. 유럽 평원에서 기동성은 전차전의 핵심이며 K2의 속도는 러시아의 전차 교리를 무력화시킬 만큼 빠릅니다. 서부 전선에서 더 작은 러시아 전차로 우리가 더 빠르니 우리가 돌파한다 던 러시아의 교리는 K2의 등장으로 뒤집혔습니다. 이제 교리는 나토가 더 빠르니 나토가 돌파한다로 바뀌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전술 모델 자체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K2의 센서, 열영상 장비, 사격 통제 시스템은 유럽 최정상급으로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격파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서방보다 열영상 및 표적 탐지, 추적 능력이 뒤처지는 러시아 전차들은 야간 장거리 교전에서 K2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치명적인 문제는 유명합니다. 승무원 바로 아래 탄약이 적재되어 피격시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여기에 열악한 열영상 성능, 얇은 상부 장갑, 그리고 취약한 야간 전투 능력까지 겹칩니다. K2는 이 약점들을 100% 공략하는 전차입니다. 만약 상부 공격 지능탄인 KSTM-2가 등장한다면 러시아 전차의 포탑은 K2의 상부 공격 앞에 허무하게 날아갈 것입니다. 결국 K2가 나타나면 러시아 전차는 도망쳐야만 합니다. 폴란드 국방부 군사 전문지 폴스카 즈브로이나 차시폴스카 스브로이나는 지난 17일 훈련장의 K2 흑표 비아위 팅리스들 이제 그들만의 이름을 갖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폴란드 내 K2의 위상과 훈련 모습 그리고 그 강력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의 급격한 군비 증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폴란드 본토에서 테러 행위를 자행하자 위기감은 고조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신속하게 실전 배치된 한국산 무기를 진정한 신의 한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가 없었다면 러시아의 이번 공격 위협 앞에서 벌벌 떨었을 것,
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러시아가 서방 전차보다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는 생산 물량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K2 전차의 생산 속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폴란드는 180대의 K2를 전력화했고 향후 1000대 이상을 보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시하는 칼리닝그라드 트로의 보급로가 K2의 기동 통제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폴스카 즈브로이나 영상에서는 K2 전차에 대해 증언하는 폴란드 여성 군인의 모습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여군은 단순 지원 업무를 넘어 핵심 전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웃한 노르웨이는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여 여군 비율이 20%에 달하고 핀란드 역시 징병제로 여성을 선발해 17%를 차지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지만 병력 부족으로 인해 조국을 지킬 강력한 여군 전력을 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이 간편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여성 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갑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제1마수리아 포병여단의 K9 자주포 앞에 선 늠름한 폴란드 여군들의 사진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파괴 공작과 테러로 폴란드를 흔들려던 러시아의 흉계가 처참하게 역효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며 양보하는 대신 폴란드는 한국 방위산업의 초스피드 지원을 등해 업고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모스크백에 펼쳐진 정형은 실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낡은 전쟁 사고방식과 느려 터지고 취약한 전차에 매달리는 동안 전선 반대편에는 한국 브랜드가 찍힌 강철 장벽이 거대하게 솟아올랐습니다. K9 자주포를 조종하는 용맹한 폴란드 여군들부터 국경에서 포효하는 수백 대의 K2 전차까지 이 모든 것은 한국 무기의 절대적인 우수성을 증명합니다. 센서 기술, 야간 공격 능력, 기동 속도에서의 우위뿐만 아니라 적을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서울의 상상을 초월하는 생산 능력입니다. 러시아가 물량을 가졌을지 몰라도 한국이 쏟아내는 폭풍 같은 무기 인도 속도는 결코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단호한 예언입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위협 시대는 한국산 포신 앞에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K2와 천무의 존재는 단순히 폴란드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한국이 자유진영의 무기 고임을 만천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세로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어 1000대의 K2가 도열하는 순간 적들의 군사적 야망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제 군사 체스판의 룰을 결정하는 지배자가 되어 적들을 수동적이고 완전한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